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 시키면 싫어하고, 안 시키면 당치라고 하고, 야근하면 팀원들이 눈치 본다고 하고, 칼퇴하면 팀장이 너무 편하게 일한다고 하고, 팀원들한테 맡기면 무책임, 내가 하면 마이크로 매니징, 회의가 길면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짧으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고, 결정하면 극단적, 고민하면 우유부단하다고 하고, 원칙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하고, 유연하게 하면 기준이 없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기 딱 좋은 자리죠.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내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멘탈이 흔들리면 팀장은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하다가 번아웃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팀장은 자기만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팀장의 멘탈을 지켜줄 팀장 10계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보 팀장은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몰라도 되는 상황까지 전부 공유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통은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을 전달하고 전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검열하고 편집하는 것도 팀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팀장과 팀원의 입장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팀원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일을 팀장이 계속 해명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 일이라는 게 나도 설득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하물며 팀원들을 100% 설득시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필요할 땐 팀장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초보 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팀원들을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정을 봐주게 되죠. 이건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 저건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여기저기서 자꾸 생겨요. 그런데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걸 팀장이 컨트롤하지 않고 좋게 넘어가다 보면 순식간에 팀장의 리더십은 사라지고 무질서가 질서인 팀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도 사람이라서 예뻐 보이는 팀원이 있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팀원이 있어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꼭 티를 내는 팀장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부당하게 내로남불로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네. 이런 팀장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규칙은 모두가 지킬 때 힘이 생겨요. 예외를 두는 순간 그건 규칙이 아닌 게 되고 결국 누구도 지키지 않게 돼요. 다섯 번째, 리더십의 기본은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하고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면 팀원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일관성 없는 팀장은 팀원들의 신뢰를 잃고 말에도 힘이 없어져요. 작은 일이라도 기준을 지키고 같은 상황에 같은 판단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팀원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팀원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는 거예요. 초보 팀장은 모든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능력 있는 팀장이 아니에요. 팀원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질문과 방향을 던지는 팀장이 진짜 능력 있는 팀장이죠. 팀원을 팀장의 지시를 실행하는 역할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팀원이 스스로 움직일 때 팀장도 장기적으로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모두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가 예의 없는 걸 카리스마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팀장은 메신저 말투만으로 예의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팀장은 팀원이 예의를 갖출수록 더 무례해져요. 단순히 팀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예의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팀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팀장의 존재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책임감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책임감이 없는 팀장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 거예요? 팀장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들여다봤어야죠. 중간에 체크 안 한 팀장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누구 잘못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 그건 99% 팀장 잘못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홉 번째, 오픈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소위 짬이 좀 차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해요. 이건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다 자기만의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 10년차 이상의 팀장을 가니까 웬만한 경험치가 쌓였을 때란 말이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게 오픈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급속도로 성장해요. 왜냐면 이미 쌓인 경험치에 새로운 방식까지 더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전문성을 키우세요. 팀장이 되고 정체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실무를 손에서 놓고 안 놓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를 안 놓는다고 전문성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실무에 집중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팀장이 전문성을 키우려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단순히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의 방향성과 팀의 역할을 연결짓는 능력을 말해요. 팀원일 때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팀장은 그 일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팀장은 실무를 안 한다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버텨요. 안녕.